네, 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시장과 종목을 조금 더 냉정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휴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너무 떨어져서 나오는 한숨과 오후장에는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나온 안도의 한숨을 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시장 진단한 내용 같이 볼 거고요. 이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제갈길을 가면서 급등하는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투자 포인트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컨커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급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계실 거고 그동안 또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뭐 빠질 때도 됐다, 조정받을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시장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 요인에 대한 시황면의 정리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인으로는 AI 버블 우려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자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건 AI의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명인들의 투자 경고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CEO가 증시 조정을 경고했고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한 숏 포지션을 다시 공개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몇 달 전부터 반복되어 오기는 했지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다시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호재 공백기입니다.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다 호재가 선반영이 된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매도세인데요.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졌죠. 한국 비중이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진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비중 조절 매도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투자주의 지정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총 400조 원 종목의 거래 중지 가능성은 대규모 자금이 묶였다라는 점에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 진정이 중요해 보이고 급락 뒤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 그리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밀린 종목들은 움직임을 챙겨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오후 1시 반에 올라온 코멘트를 보면은 시장은 꼭 이렇게 급락이 나온 후에는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반등이 언젠가는 나와줬다. 이 어수선함이 지나간 후에 증시는 다시 자리 잡고 올라왔다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투증권의 코멘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증시는 AI 기술과 정책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으로 중장기 상승 경로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나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높아진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나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고 중기 상승 측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덕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하게 증명된 숫자를 기반으로 나온 증권사 리포트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증권사에서는 3분기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 제목 보시면요. 이제는 숫자로 승부입니다. FCBGA의 적자폭 축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마무리가 되고 일부 설비를 메모리 기판 생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고정비가 절감이 됐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것을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대폭 상향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기판 산업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갖춘 종목이라면서 메모리 기판 호황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FC BGA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는 지금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 5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한 곳에서 더 나왔습니다. IM증권인데요. 같이 볼게요. 제목은 AI 메모리 수혜 가시화입니다. 대덕전자가 AI 수요 전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AI 수요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으로 확대가 되면서 LPDDR, GDDR, 소캠 등도 HBM과 함께 AI 메모리 생태계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증권 그리고 IM증권 이 두 리포트를 다 읽고 자료를 요약해 봤거든요. 그 자료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지금 대덕전자의 메모리 기판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전체 매출의 50에서 60%가 AI 메모리 관련 수요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IM증권은 7월 이후 대만 업체들이 BT 기판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대덕전자도 3분기부터 판가를 올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제품군을 중심으로 이 4분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가 동시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AI 메모리 수요 확산과 FC BGA 수익성 개선을 공통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D램용 기판과 이 SSD용 메모리 기판 수요가 견조하고 FC BGA의 적자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의 신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이렇게 급락하는데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장중에 무려 15%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는 10%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오늘 신고가 결국에는 경신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많은 텔레방에서 오늘 기판만이 살아남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오늘 이 종목과 더불어서 신택도 상당히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네이버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네이버가 오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콜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광고, 커머스 콘텐츠 등 전 부문에서 고른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커머스 매출입니다. AI 추천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이 확인이 됐고 콘텐츠도 웹툰 사업 덕분에 10% 이상 성장하면서 매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와 콘텐츠 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일단 AI 기반의 광고 성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광고의 합산 성장률이 이번 분기에 무려 12% 증가하면서 가속화됐고요. 콘텐츠 쪽에서도 지금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규 플랫폼이 론칭이 되고 또 내년 이후에는 10%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나무와의 합병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미석 애널은 단기적인 업사이드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나 자사주 투입 없이 단순하게 합병이 이뤄진다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50% 지분 확보 등 적극적인 형태로 합병이 진행이 될 경우 PER 멀티플은 30배 수준까지 리레이팅이 가능하고 EPS는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쵸.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도 한데 일단은 인터넷 업종 내에서 탑픽이라는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3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8%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도 오늘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순간 더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4%대 오름세 유지를 하며 주가는 27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투자텔미에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고도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급락을 매니저님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아침에 하락이 좀 생각보다 심하게 나와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반등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이 조정 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그냥 뭐 차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하락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이유 세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당장 오늘 반등에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AI 버블 우려감이죠.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실적 공개했고 AMD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사실 잘 나온 실적과 또 이 가이던스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AI 버블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는 월가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36조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130조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전혀 그런 걸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쯤에 있어서 AI 버블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겹쳐진 거고, 그런 부분이 겹쳐졌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블랙 칩을 절대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무역 협상이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닌데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매도를 하고 싶고 좀 차익을 하고 싶은데 그런 빌미가 됐던 겁니다. 다만 지금 버블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한국 반도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에도 디램값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삼성이나 하이스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금리나 관련해서도 오늘 밤에 또 역시나 이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은 다시 한번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또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펜타닐 관세를 이제 20에서 10% 인하하면서 11월 10일까지 유예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또한 발표했는데 지금 미국에 매겨둔 관세 24%를 10% 줄이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더 이상의 확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점에 있어서 사실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악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나스닥이 또 반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우리 시장이 지금 어쨌든 오늘 장중에 5%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만은 남은 시간 동안 쭉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펀더멘털 해석이 없다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의 급락이 무섭고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 그리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인 지금 10만 700원에다가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에는 1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AI 버블 우려감, 금리나 지연 우려가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 지금 디램값과 랜드값은 지금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파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가격의 힘이 공급자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매물도 안 내놓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러한 가격 급등세가 지금 AI 인프라 투자로 계속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 3년 유지될 것이고
지금 뭐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진 드랙값은 최소한 2, 3년 동안 비싸게 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매출이나 이익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EUV 장비까지 이제 이 테일러 공장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의 ASML이 EUV 팀까지 급파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사실 하이닉스도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지금 디램급 급등하고 있죠. 얘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나노 생산 들어가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제 이 엑시노스 2600까지 생산 시작하면서 이 스마트폰까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땐 지금 구간부터 15만 원까지 와도 전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일동제약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리뷰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부터 일동제약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로 장중에 18%까지 급등했었고요. 이게 어떤 재료냐면은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갖고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경구용 치료제 갖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사실 노보노디스크보다도 임상 데이터가 더 잘 나오는 일동제약입니다. 그런 것쯤에 있어서 일동제약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뭐 진짜 오늘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말 기회가 될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지금 바이오부터 반도체까지 종목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